요새 백종원 대표님 두고 언론에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햄 가격 및 돼지고기 함량 논란, 새마을 식당 블랙리스트 작성, 기존 굴소스에 물만 추가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만능 소스 논란, 까만 통닭 사건, 엔진 오일통 조리 사건, 지역 축제 조리 시에 농약 살포기 사용 논란, 가맹점 모집 시에 허위 매출액 자료를 제시했다는 논란, 튀김기 옆에 LPG 가스통을 배치했다는 사건, 지역 농가 협조를 강조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했다는 논란, 농지법, 건축법 위반 논란, 가맹점 음식 불량 상태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 등이 있습니다. 한번 비판대에 올라서니까 과거에 있었던 세세한 행동들까지 한꺼번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다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는 변호사로서 백종원 대표님이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무슨 방안들이 있나 이 부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백종원 대표님처럼 공경에 처하신 분들 자주 만나시지 않으세요? 변호사로 생활하다 보면요. 굉장히 잘 나가시던 사업가, 연예인, 예술가 이런 분들이 법적, 도덕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를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 대다수가요. 생각보다 아주 짧은 시간 이내에 다시 재기에 성공하시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 딱 기울일 때가 되면요. 그때 잠시 어려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가지고 야, 그 시절이 오히려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자주 하곤 하십니다. 아마 백 대표님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백종원 대표님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리에 대한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중들은요. 순수한 재능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수들한테는 좋은 노래를, 학자들한테는 좋은 연구 결과를, 의사한테는 뛰어난 의술을 기대하고 그 사람 본연의 재능 자체에 감동을 받거나 그 재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좀 사소한 논란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분들 중에 재능으로 극복한 분들이 있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상습 도박 협의로 진행하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던 그 탁재훈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뛰어난 입담, 방송 센스, 그리고 그 순화되지 않은 그런 언어 이런 걸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노빠꾸 탁재훈 제가 보는데 아주 방송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검사 사칭, 형수 욕설 파문, 각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분도 정치적 능력 하나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죠. 또 누가 있죠? 생각나는 거는 마약 투약했던 지드래곤, 병역 특혜 의혹이 있었던 싸이님도 가수로서 재능 하나로 재기에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백종원 대표님이 요새는 사업가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이분이 요리 전문가였어요. 현 시점에 요리 자체에 대한 재능을 다시금 강조해가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래도 요리는 백종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면 금방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재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백종원 본인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 이거입니다. 과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하고 SNS에서 사회활동가로 일하면서 스스로를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부각시켰고 각종 사회 현상에 굉장히 높은 법적,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본인의 사생활을 까보니까 기존에 보였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이로 인해서 대중들이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이런 우픈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듣고 보니까 백종원 대표님도 조국님하고 뭔가 비슷하네요. 지금 백종원 대표님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본인이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인 태도하고 너무 상반되고 위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는 가격을 낮춰라, 그 재료 더 써야죠, 이렇게 위생 신경 써야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백햄 출시하면서는 일반 스팸 가격의 2배 이상인 51,900원을 소비자가로 설정해놓고 또 변칙 세일 방법으로 45%나 낮춰가지고 28,500원에 팔았어요. 일반 스팸 가격 23,900원보다 가격은 높고 돼지고기 함량은 더 적다. 야, 이거는 골목 식당 같은 방송에서 나오는 백종원의 모습하고 실제 사업가로서의 백종원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대중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한 인지도와 유명세를 쌓으셨으니까 평소 본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남한테 본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본인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그런 습관에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종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정확히 하시네요.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점심시간에 가끔씩 제게 와서 이거 어떤 변호사님이 촬영한 건데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하고 영상 보여주고 가잖아요.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들이 있으면 촬영에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그 영상들 제가 보면요.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높은 법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저는 그런 영상들 보게 되면 저 변호사님은 본인이 가진 도덕적인 수준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저런 비판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단순히 대중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자기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저런 비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보이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은 떳떳하지 못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 요구하죠. 거의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해서 비단 백종원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나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세태를 좀 이제는 경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백종원 대표님이 너무 사업 확장만 하다가 이런 사달 맞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회생 방법으로 사업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새롭게 일을 벌이거나 확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나 꼭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이분들이 성공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몇몇 분들은 성공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다가도 크게 일을 벌려서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본인 수입도 제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도 확장형으로 로펌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전국의 모든 법원 앞에다가 다 사무실을 꾸려놓고 대규모 SNS 마케팅 광고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인건비, 광고비 등 이런 비용 지출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 비용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는요, 승소, 패소 이런 걸 고려해서 수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의 오는 사건 전부 다 수임해서 처리해버리고 있고요. 그 결과 당연히 좋지 못한 결과들이 쏟아지니까 이미지가 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로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님도 사업 확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만의 시그니처 메뉴나 이런 시그니처 특정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일식, 중식, 한식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되는 전 분야의 프랜차이즈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요식업계 왕 이런 거를 꿈꾸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분야를 건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미흡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해서 본인이 잘 못한다거나 잘 맞지 않는 성격의 프랜차이즈는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대신에 수익성이 좋은 프랜차이즈는 더 살리고 메뉴들도 조금 더 최신화하고 직원들이 뭐 음식 잘못해가지고 문제 많잖아요. 숙련화 기계화에도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는 프랜차이즈를 정리하면 그 업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일방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계속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거나 혹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혹은 B에서 B로의 다른 프랜차이즈로의 업종 전환의 기회를 무료로 부여해준다는 등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겠죠. 또 다른 방안은 없나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려면 외연 이렇게 확장시키는 대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안살림을 좀 든든하게 챙겨주는 파트너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 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대신에 그 시간에 국내 정책을 맡아줄 현명한 국무총리가 필요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겁니다. 백종원 대표님도 본인이 사업 확장을 좋아하시면 본인을 좀 대신해서 내부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 혹은 숙련된 직원들을 양성하는데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백종원님의 역전 전략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뤄놓은 것이 많아요.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도 뭐 엄청 큰 리스크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잘만 대처하신다 그러면 짧은 시일 내에 충분히 재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흑백 요리사 시즌2가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본인만이 가진 매력을 요리 실력 위주로 좀 보여주신다 그러면 금세 다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